저기 멀리 보이는 게 이제 그 나가하마 수산시장이고, 바로 여기가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카타 돈코츠 라멘의 발상이 된 이제 나가하마 라멘이라고. 안녕하세요, 유수조입니다. 저는 지금 후쿠오카 시내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나가하마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주변에 라멘 식당이 많이 보이죠. 나가하마는 후쿠오카의 가장 큰 수산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후쿠오카 수산시장입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돈코츠 라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날 돈코츠 라면의 특성과 스타일을 만든 중요한 라면 식당이 바로 여기 나가하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삿포로의 미소라멘, 시오라멘 등 여러 많은 라멘이 있지만, 유독 돈코츠 라멘이 외국인들에게는 일본 라멘의 대명사일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코츠 국물의 중독성 있는 맛은 당연한 이유이지만, 저는 이치란, 이쁘도 같은 세계적인 라멘 식당 브랜드가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두 라멘 식당 브랜드는 모두 후쿠오카에서 출발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후쿠오카에는 이코샤, 신신, 이소 같은 유명한 라멘 식당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 라멘 식당 브랜드들은 후쿠오카에서 나왔을까요? 오늘은 저 유사조가 일본 라멘의 대명사인 돈코츠 라멘을 둘러싼 여러가지 이야기와 현재의 돈코츠 라멘이 성공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나가하마 라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코츠 라멘에 대한 대부분의 궁금증은 풀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먼저 돈코츠 라멘에서 돈코츠란 돼지 돈자와 뼈 골이 합쳐진 말로 한국어로 한자를 읽으면 돈골이고 이를 일본어로 읽으면 돈코츠가 됩니다. 뜻은 돼지뼈라는 심플한 뜻입니다. 즉 돈코츠 라멘은 돼지뼈를 우려낸 육수에 라멘용 면을 넣은 겁니다. 일본에는 3대 라멘이라고 해서 후쿠오카의 돈코츠 라멘과 삿포로의 미소라멘, 그리고 기타카타 라멘이 있습니다. 이 중 돈코츠와 미소는 국물을 만드는 재료가 라멘명이 되었지만, 기타카타 라멘은 후쿠시마현의 기타카타시라는 지역 이름이 라멘명으로 되었습니다. 보통 3대 라멘에서 돈코츠와 미소라멘은 잘 아는데 세 번째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TMI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유명한 돈코츠 라멘 식당들이 모두 후쿠오카에서 출발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고, 돈코츠 라멘을 하카타 라멘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쿠오카를 돈코츠 라멘의 발상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쿠오카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후쿠오카현의 구루메시가 발상지입니다. 1937년 난킨 센료라는 식당의 오너가 돼지뼈를 우려낸 육수로 라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구루메시는 돈코츠 라면의 발상지가 구루메시라고 하고 기념 홍보물도 세워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돈코츠 스프는 국물이 맑았습니다. 난킨 센료의 돈코츠 스프는 돈코츠 스프 특유의 유화되고 흰색의 탁한 스프가 아니었습니다. 라멘 스프의 유화라고 하는 것은 고온에서 끓인 돼지뼈 등에서 스며 나온 콜라겐과 지방분이 결착되어 물과 친화하여 유백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난킨 센료 이후 구루메시에는 많은 돈코츠 라멘점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만들어내는 스프는 농도가 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하고 흰 돈코츠 라멘 스프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구루메시 상큐라고 하는 야따이의 오너 스기노 카츠미 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는 난킨 센료의 시점보다 10년 뒤인 1947년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상큐를 돈코츠 라멘의 첫 발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가 만든 돈코츠 스프가 오늘날의 돈코츠 스프와 같은 우윳빛이 탁한 유화 스프이기 때문입니다. 암튼 이 라멘 스프는 이후 후쿠오카시를 비롯해 규슈 북부의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돈코츠 스프가 만들어진 사연입니다.
상큐의 스기노상이 시장에 가면서 어머니에게 국물 졸이는 것을 지켜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 썰이 있는데 너무 센 불로 했다는 것과 불을 꺼야 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등의 썰이 있습니다. 여하튼 아들인 스기노상이 시장에서 돌아와 보니 국물이 완전히 쫄아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다시 스프를 만들 시간도 없고 해서 물을 조금 희석해 손님에게 내놓았는데 웬걸 손님들이 다들 호평을 해 그때부터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에게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돈코츠 스프를 만든 스기노상은 이후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기타 규슈의 코쿠라라는 곳으로 이전을 해서 라면 식당을 오픈했는데 그 식당이 라이라이 켄이라고 해서 지금도 몇 대째 이어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당이 너무 낡아서 뭔가 짠합니다. 그래도 돈코츠 라면에 큰 기여를 한 식당인데 말이죠. 암튼 이렇게 해서 구루메시에서 발상된 돈코츠 라면은 후쿠오카시를 비롯한 규슈 북부의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규슈의 가장 큰 도시인 후쿠오카시에서 라멘 전문점들이 가장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나가하마와 텐진 지역에 많았는데 이 무렵부터 하카타 라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식당도 나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후쿠오카의 돈코츠 라멘이 하카타 라멘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구루메시는 돈코츠 라멘의 발생지라고 기념비도 세워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일본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모두들 후쿠오카를 돈코츠 라멘의 발상지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억울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구루메 라멘과 후쿠오카의 돈코츠 라멘은 그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날 일본 전국에 퍼진 돈코츠 라멘의 특징은 모두 하카타 라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쿠오카를 돈코츠 라멘의 발상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스시를 에도마의 스시로 부르는 이유도 에도, 즉 도쿄에서 그 스타일을 완성시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하카타 라멘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하카타라는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후쿠오카에 가면 하카타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하카타는 쉽게 얘기해 후쿠오카의 예전 지역명입니다. 좀 더 배경을 설명하면 원래 전국시대부터 지금의 후쿠오카는 하카타라는 지명으로 쭉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다 에도 시대에 후쿠오카를 가로지르는 나카가와강 서쪽에 후쿠오카성을 짓고 마을을 만든 게 후쿠오카라는 지역명이 시작된 겁니다. 이후 하카타는 상인들의 지역, 후쿠오카는 무사들의 지역으로 양분되어 발전해 오다 1889년 일본에서 시라는 행정지역을 만들 때 후쿠오카로 통합되었습니다. 당시 하카타시로 할지 후쿠오카시로 할지 엄청 싸웠는데 결국 후쿠오카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후쿠오카시의 하카타구라고 하는 하위 행정지역으로 그 명맥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카타라는 말은 단순한 행정지역명의 의미를 넘어 후쿠오카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하카타역입니다. 하카타역은 규슈에서 가장 큰 신칸센이 정차하는 후쿠오카의 메인역입니다. 일본의 큰 도시들에 있는 역은 대부분 그 도시명이 역 이름이 됩니다. 도쿄역, 교토역, 신오사카역 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쿠오카는 후쿠오카역이라고 하지 않고 하카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쿠오카에도 지방 사투리가 있는데 사투리는 일본어로 벤이라고 합니다. 오사카 사투리면 오사카 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후쿠오카 사투리는 후쿠오카 벤이라고 하지 않고 하카타 벤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예로부터 미녀가 많은 일본의 3대 지역이 있는데 아키타 비진, 교토 비진, 그리고 하카타 비진입니다. 비진은 미인의 일본 발음입니다. 후쿠오카 미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카타 미인이라고 할 만큼 하카타라는 말은 후쿠오카 사람들에게는 향수와 정신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밖으로 나갔는데 이런 후쿠오카 돈코츠 라면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라멘 식당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먹으러 온 바로 여기
간소 나가하마야라는 식당입니다. 구르메시의 야따이 상큐가 돈코츠 스프를 만든 1947년보다 5년 늦은 1952년에 오픈했습니다. 간소 나가하마야는 예전 수산시장이 있던 곳에서 오픈을 했다가 1955년 수산시장이 나가하마 쪽으로 이전하면서 같이 이전했다고 합니다. 설이지만 간소 나가하마야는 처음에 시내 쪽에서 차렸는데 잘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수산시장 옆으로 와서부터 상인들의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식당에서 배운 사람들이 차린 식당들과 이 식당의 시스템으로 발전한 라멘을 나가하마 라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르메시의 사례처럼 지명도에 있어서 하카타라는 명칭이 더 세다 보니 하카타 라멘에 흡수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소 나가하마야를 오늘 소개하는 데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명한 돈코츠 라멘 전문점인 이치란 라멘을 비롯해 많은 돈코츠 라멘 식당에서 사용하는 카에다마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만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카에다마는 돈코츠 라멘에서 면만 추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 일본의 식당에서는 밥이나 스프를 더 주문할 때 우카와리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과 같은 뜻입니다. 타마는 바꾼다라는 뜻의 일본어인 카이루와 구슬옥자인 타마가 합쳐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마를 국수로 착각하는데 여기서 타마는 면이 아니고 면을 세아릴 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한국어로 국수 한 뭉탱이, 두 뭉탱이 하는 것처럼 일본어로는 히토타마, 후타타마라고 합니다. 참고로 겉면은 한국에서 다발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겉면 다발은 와라고 합니다. 라멘이나 우동처럼 생면 같은 면을 세아릴 때 사용하는 단위인 타마는 원래 동그란 토마토나 양파 같은 채소를 세아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라멘 생면을 말아 놓은 것이 동그랗게 보여서 같은 타마라고 하나 봅니다. 다음에는 나가하마 라멘에서 사용하는 굵기가 가느다란 호소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카에다마라는 시스템은 호소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소멘을 알려면 궁극적으로는 라멘 면의 굵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라멘 면의 굵기는 30종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면의 굵기는 30mm의 폭에 몇 가닥의 면이 뽑아져 나오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절삭칼의 번호가 면 굵기라고 보면 됩니다. 1번이라고 하면 30mm의 폭에서 면 한 가닥을 뽑아내는 거고 30번은 30mm의 폭에서 면 30가닥을 뽑아내는 겁니다. 따라서 30번은 면의 굵기가 1mm입니다. 20번대 후반, 즉 30번대에 가까울수록 가는 면이 됩니다. 보통 굵기는 5종류가 있습니다. 가는 면을 일본에서는 호소면이라고 하고 굵은 면을 후토면이라고 합니다. 호소면 가운데 극도로 가는 면을 고쿠보소면이라고 하고 반대로 후토면보다 더 굵은 면을 고쿠부토면이라고 합니다. 나가하마 라멘에서 처음부터 호소면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라면을 삶아 익히는 데는 2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호소면은 삶는데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따라서 경매에 참가해야 하는 수산시장 상인들에게 빨리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이 얇다 보니 수분을 흡수해 빨리 불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소면을 사용하면서 불어버리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처음에는 면의 양을 조금만 제공하고 더 필요하면 면만 추가해주는 카에다마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음식 먹다가 뭘 추가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나가하마 라멘의 면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따라서 처음부터 곱빼기인 오오모리로 할 필요 없이 먹어보고 더 시키는 나름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테이블 위에는 이런 주전자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건 타레라고 합니다. 카에다마를 시키다 보면 국물이 조금 묽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넣는 것이 바로 이 타레입니다. 이것도 나가하마 라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코츠 라멘은 돼지 국물과 카에다마 그리고 호소멘에 이어 면의 삶기도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5단계로 삶는데 바리카타, 카타메, 후츠, 야와, 바리야와의 5등급이 있습니다.
카타는 딱딱하다라는 뜻의 일본어인 카타이라는 일본어에서 온 건데 덜 익혀서니 딱딱한 거죠. 집에서 라면을 덜 삶을 때 꼬들꼬들한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야와는 부드럽다라는 뜻의 일본어인 야와라카이라는 말의 생략형입니다. 많이 익힌다는 뜻입니다. 오마카세 스시야를 가면 흔히 나오는 많이 익힌 조림 문어를 일본어로 타코 야와라칸이라고 하는데 이 야와라카가 바로 같은 말입니다. 후츠라는 말은 보통이라는 일본어입니다. 즉 면의 삶은 정도를 보통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카타, 바리야와라는 표현이 재미있는데 바리는 후쿠오카 사투리인 하카타 변으로 매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리카타는 매우 딱딱하게, 즉 살짝만 익혀달라는 뜻이 되고 바리야와는 아주 푹 익혀달라는 뜻이 됩니다. 재밌는 것은 후쿠오카 사람들은 대부분 가타메를 좋아하기 때문에 라멘 식당에서는 손님이 주문할 때 면의 익힘만으로 관광객인지 현지인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후쿠오카에서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면에 붙은 밀가루만 익혀 먹는 바리카타보다 더 상위의 단계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살짝 익힌 가타메도 후쿠오카 돈코츠 라면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코츠 라면에는 여러 가지 토핑이 들어가는데 나가하마 라면에는 파와 돼지고기만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 테이블에 있는 베니쇼가와 깨를 넣습니다. 흔히 있는 차슈, 아즈타마, 김, 타카나 등은 없습니다. 깨를 넣기 시작한 것도 나가하마의 한 식당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니쇼가라는 초생강인데 이건 햇생강을 매실 식초인 우메즈에 절인 겁니다. 스시야에 가면 넓게 자른 것이 나오는데 라면 식당에서는 생길이라고 해서 무채 썰듯이 해서 내놓습니다. 베니쇼가를 많은 사람들이 토핑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살균의 의미가 있습니다. 스시의 히카리모노 생선에 차조기 같은 야쿠미를 쓰는 이유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냉장 시설이 없었던 에도 시대의 스시처럼 나가하마 라면이 발전했던 70년 전의 대지는 지금과 같은 사료가 아닌 사람들이 먹고 남은 잔반이 주 사료였습니다. 그리고 위생 시설도 열악해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의 돼지고기와 달라 베니쇼가로 식중독과 같은 위험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나가하마 라멘과 달리 후쿠오카시 및 일본 전국의 돈코츠 라멘 식당에서는 다양한 토핑을 넣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짜슈입니다. 돼지고기 덩어리를 간장에 졸인 건데 원래 중국의 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지타마라고 하는 반숙 계란이 있습니다. 아지타마와 카에타마의 타마는 같은 한자를 사용하지만 아지타마에서 타마는 계란을 뜻합니다. 아지는 맛이라는 뜻인데 양념된 계란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과 목이버섯인 키쿠라게, 멘마 등이 있고 식당에 따라서는 일본식 갓절임인 타카나와 마늘 등이 놓여져 있습니다. 목이버섯은 나무에 붙어있는 생김새가 사람의 귀 모양과 같다고 해서 나무 목자에 입이 누가의 귀인 이가 합쳐져 목이버섯이 된 겁니다. 일본어 키쿠라게는 나무를 뜻하는 키와 해파리라는 뜻인 쿠라게가 합쳐져 키쿠라게라고 합니다. 똑같은 식재료를 두고 한국에서는 나무에 붙은 귀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나무에 붙은 해파리라고 하는 게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들 토핑들은 모두 돈코츠 라면의 역한 국물 맛이나 냄새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면을 먹을 때 많은 외국인들이 스푼이라고 부르는 렌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식사할 때 스푼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라면을 먹을 때 사용하는 이 스푼은 렌게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넘어온 겁니다. 렌게는 원래는 지리렌게라고 하는데 땅에 떨어진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렌게의 모양이 연꽃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라면 식당에서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없을 때는 렌게 쿠다사이라고 하면 됩니다. 렌게는 여러 타입이 있는데 라면용 렌게는 사진에서처럼 렌게가 국물에 빠지지 않게 라면 그릇의 가장자리에 거는 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돈코츠 라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사초의 첫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앞으로 더 유익하고 재밌는 스토리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과 일본 음식을 즐기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츠카라 사마 되시다. 난사이? 난사이だったっけ? 6歳